특히 이 부분은 우리 현직 군수님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에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의회의 우리 권한과 권위를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완주 대수 올해 마지막 촬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23일인데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오늘 연말이 다가오는데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 이주갑 완주군 의원님 모셨습니다. 인사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해서 지금 예산팀이 이제 끝내서 의회는 올해 다 끝났죠? 완주군 의회. 예, 우리 이번에 이제 289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2024년도 모든 일정들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예산심의가 끝났어요. 예. 저 사실 이제 계속 봤거든요. 제일 좀 이렇게 울부짖는다는 표현이 맞나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었는데 이번 특히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난번 추경 때 뭐 문화원 이전 리모델링비 허위 보고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몇 번 파행도 좀 겪었었고 또 마침 또 자치행정위 위원장이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던데 전체적인 좀 총평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떠셨나요? 전체적인 예산 관련한 부분은 일단 완주군 의회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검토하고 심사하고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셨다는 부분은 되게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군민의 입장에서 한 사람의 군민이라면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좀 있었다. 약간은 좀 아쉽고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대충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사실 이번에 예산심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좀 의심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허위보고 문제로 인해서 의회가 행정을 신뢰를 할 수가 있냐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어떤 좀 집단적인 움직임도 있을 거로 봤는데 의외로 또 순조롭게 됐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때 또 개중에 보면은 몇몇 의원님들은 그 어떤 그 보고에 대해서 이걸 약속을 꼭 지켜달라는 어떤 공문서로 인해서 답변을 좀 받아달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이루어졌나요 그게? 일단 공문서로 요청했던 부분은 저희가 받아보질 못했고 아쉽게도 재발 방지나 이런 차원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정리를 한번 하면 어찌됐든 지난번 그 허위 보고에 의해서 예산을 부당하게 받아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사후 조치는 당연히 없었을 뿐더러 이번에 재발 방지 약속조차 공식적으로 된 거는 없이 이번 예산 심의가 진행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한 의원님 중에 한 분으로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속으로는 지금도 사실은 솔직히 불편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일부 의원님들은 그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마 바라보는 시선이나 어떤 관점들이 다르고 또 각자의 지역이나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요. 지역 특성이라면 혹시 뭐 지역구 예산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의 관계 부분을 그 염두에 뒀다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저도 지역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완주군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모두가 다 완주군 의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완주군 전체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 의회에 존재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첫 번째가 결국은 행정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되는 존재인데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입장에 또 행정에 의리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구조적 모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러한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를 더 진행을 시켜보면 시끄러웠죠. 일문그의사. 지금 저희 군수님 지방과 관련된 건데 그 맞은편 의병광장을 조성하는 초기에 그 예산 통과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로 갔었던 것 같은데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지적도 하셨고 논리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통과가 됐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번 예산 편성 과정 중에
중에서 가장 심도 있게 보았던 부분이고 고민했던 부분 중에 몇 가지 중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일문 구의사 분들 이외에 무명의 의병들께서 비봉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순국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의 뜻이나 정신이나 어떤 그 목숨에 대한 부분들 바쳤고 헌신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뭐 10억, 2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을 쓴들 그 숭고한 뜻을 어떻게 기리고 하느냐 이런 부분은 진짜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과연 그 시설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은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제대로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그 예산이 통과된 5억이 통과됐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 비봉면에 있는 지금 비봉 공원을 거기를 비봉 의병 광장으로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5억 예산이 통과됐는데 올해에도 그거에 대한 설계비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먼저 선 집행이 됐고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 위치가 지금 유희태 군수님 집안에서 하는 그 일문구의사 비석이 있는 바로 그 도로 하나 두고 그 맞은편에 있는 공원이에요. 거기에 이거를 조성을 한다라고 해서 혹시 뭐 지금 군수님에 대한 특혜 아니냐 그거에 대한 시비가 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하는 걸로 제가 그 과정들이 됐습니다. 보면은요. 지금 거기에 현충 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문구의사 비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큰 뜻이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맞은편에다가 지금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무명의병 광장입니다. 근데 거기가 약 700평 정도 되는데 8억 5천만 원이면 평당 120만 원 정도를 쏟아부어서 거기에 뭐 광장을 조성하고 경제적 효과까지도 이끌어내겠다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지. 무슨 경제적 효과요? 저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가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골 길이 가는 중에 한 건데 그 삼거리에 제가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요. 근데 그게 무슨 현충시설이라고 그러는데 남들이 볼 때는 현충시설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그 집안에 있는 비석이 3개인가 4개인가 있는 그냥 근데 이제 일문구의사 비는 정확하게 현충시설로 지정을 받았고 반대편에 있는 유습 장군의 어떤 사적비 같은 경우는 약 2012년 정도에 거기에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근데 유습 장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항일의병과는 좀 관계가 없고 대마도 정벌 때 아마 같이 종군하셔서 공을 세웠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완주군에 현충 시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경천에 독립기념관이 있고 삼내에 동학 역사광장이 있고 그리고 또 삼내에 현충탑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봉 쪽에 이거를 조성을 한다는 게 위치가 결국은 일문구의사 결국 현직 군수인 유희태 군수 집안에 관련된 그 부분 맞은편에 이걸 조성을 한다는 게 결국은 이건 누가 봐도 유희태 군수님이 현직 군수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오해라고 해야 될지 이제 제가 의회에서 회의 때 오비락이라는 말을 떴습니다. 그 일과 관련된 부분이 경천에 있는 현충시설에 독립운동 추모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일문구의사를 비롯한 모든 독립운동과 관련된 분들의 위패가 다 모셔져 저 있고 거기가 지금은 추모공원인데 원래 이름은 완주 독립기념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운동 추모공원으로 했었고 또 이름을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독립운동 추모공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지금 비봉공원이죠. 공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무명의병 광장으로 할 때에 반대편에 있는 유희태 군수님의 일문구의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직 군수님이 자기 집안의 뜻을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유공을 기리는 것은 맞지만 현재의 행사를 치르는 것도 일문구의사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회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예를 갖춰주기 위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문화원을 통해서 약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에 하는
하는 순국 예,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 시설을 다시 하는 것이 맞느냐. 일문 구의사 이외에 나머지 무명 의병들에 대한 위패도 같이 지금 독립운동 추모공원에 모셔서 완주 군민 전체가 다 함께 모여서 그 뜻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추모제를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있는 데는 시족사회에서 그대로 그 뜻을 이어받고 유지를 받들어서 그 뜻을 기리고, 완주군에서는 다른 기타의 우리 완주문화원처럼 지금처럼 변함없이 그것들을 도와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오비락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거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 쓰지 말고 네.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까지도 아닌데 참 이 부분은 오히려 한다고 해도 당사자는 거부를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참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이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어떤 그런 도덕성 이런 문제에서 봤었을 때 분명히 이거는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전에 희한하게 또 사회복지과 예산이잖아요. 그 부분도 지적하신 데 보니까 정말 한 1,000만 원짜리 사업 가지고 지금 완주군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뭐 5억이 됐든 8억이 됐든 이런 사업을 배정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고 저희가 설계 용역비를 받아갔을 때에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라왔던 예산이 9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최소화라고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당시 이야기를 했었고 답변을 받았을 때에 2번 정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비용을 최소화하겠다. 최소화라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화라는 건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10에서 20% 정도면 나는 타당하다. 그 정도 시설이라면 난 해보고, 현재 우리가 국가적으로 아주 큰, 정치적으로도 큰 위기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작년에도 세수가 60조 이상, 올해도 30조 이상 펑크가 나서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과연 이것을 지금 추진할 만큼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한가? 저는 너무나 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납득이 상당히 안 되는, 이게 행정에서 올라온 예산 아닐 거예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뭐 군수님이 원에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의, 만약에 담당 공무원들이 올렸으면 이거 과잉 충성 아닌가요?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결제는 누군가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비이락,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결국은 이게 그 긍정적인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거고, 이 사업 추진 자체가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미 야기시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25년부터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에서는 이게 전액 삭감됐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용역비 5천만 원 이내에 8억이 올라왔었는데 한 5억을 지금 집행하자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또 예결 위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잠깐만 자치행정위에서는 이게 의견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전액 삭감으로 갔어요? 아니면 5억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좀 논란이 있었죠. 이거를 처음에 전액 삭감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이것이 정말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빼놓고 했고 예결위 들어가서. 근데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이걸 살렸다라고 들었거든요. 다시 논의를 예결위에서 하면서 살렸다 죽였다라고는 뭐 좀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고. 아니 저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굳이 이런 예산을 의원님들이 결국은 올라온 예산들의 적정성을 따져봐서 이렇게 거기서 삭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총 얼마 삭감했죠? 22억 정도 삭감했나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0억 좀 못 되는 만큼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뭐 비슷한 수준인가요? 저는 좀 더 적게 느껴졌는데. 그러죠, 다른 때보다. 아니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래요? 아니 더군다나 행정에서 이번에 그 예산 관련해서 허위 보고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논란이 되는 예산 부분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바라보는 저희 같은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의회가 이렇게 곱게 보이진 않아요. 이게 의회 결국 사실 기초의회 무용론이라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과연 의회가 역할이 있는 거 맞는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대체 이런 예산을 왜 통과시켰을까요? 결국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행정과의 어떤 조율을 한 거 아니냐. 그 말은 결국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단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했고 완주군의 전체 회의 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향후에 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또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이 여기 우리 의원님이 계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완주군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이번은 예산 심의가 아니었나 좀 많이 아쉽고요.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기를 사실 지금 의회 없으면 없습니다. 행정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완주군에는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또 근데 또 이렇게 어려운 자리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 뭐 이렇게 소개하실 일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국가적으로 저희가 되게 큰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씨가 현재 내란죄로 지금 탄핵 소추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완주 군민들의 모든 힘을 모아서 저희가 한번 둔산공원에서 다가오는 28일 날 4시에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예,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봉동읍 둔산공원이요? 예, 맞습니다. 오후 4시. 예, 봉동읍 둔산공원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우리 완주 군민 또 완주 군민이 아니더라도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이 난국을 잘 타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행사 계획 뭐 좀 소개할 만한 게 있나요? 뭐 공연 같은 것도 그런 저희가 지금 여러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행사에 힘을 좀 모으기 위해서 공연도 있고 또 민중가요나 여러 가지 노래도 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정치권에서 또 일반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외신에도 그게 많이 보도된다는데 우리나라 집회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서 거의 축제 분위기로 한다고 많이 소개되더라고요. K-집회. 예. 이번에 완주에서 준비된 이런 이번 집회도 단순히 그런 뜻 전달만이 아니라 또 주민분들이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올해 마지막 완주 대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